고시원입니다. 타인은 지곡이다. 위기의 고시원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건물주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시원에서 강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근데 이번 사건 자세히 보니 고시원 세입자가 집 주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 경위부터 좀 변호관님 짚어주세요. 예, 일단 이 고시원은 사실 장기 투숙객들이 꽤 많이 살고 있던 그런 고시원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고시원 월세가 방 크기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22만 원 선. 그러면 진짜 고시원 중에서도 좀 저렴한 그런 고시원에 속하는 곳입니다. 마땅히 이 직업이 없었던 고시원의 투숙객 A 씨가 있었던 겁니다. 이 A 씨의 사정을 고려해서 고시원 주인은 원래 책정되어 있는 금액보다도 저렴하게 그렇게 방을 내주고, 특히 겨울이 되면 특별히 이 A 씨의 방을 더 따뜻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등 굉장히 잘 챙겼던 그런 분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고시원 주인 사이의 관계가 나쁠 리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이렇게 이 고시원에 머물다가 방을 비우기로 이제 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A 씨는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고시원 주인이 있는 지하 1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 1층에서 뭔가 급박한 일이 벌어진 거죠. CCTV는 이 지하 1층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A 씨를 잡았는데요. 좀 매무새가 좀 약간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또 좀 뭔가 좀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A 씨를 봤다는 거죠. 이 A 씨는 결국 나중에 그 인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집에 들어간 순간 거기서 건물 주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그리고 현금 10만 원과 또 통장, 도장 등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까지 챙겨서 달아난 것으로 봐서 확실히 돈을 목적으로 한 그런 범죄였구나라고 이렇게 추정이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당 고시원에서 좀 꽤 오래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걸 보면요. 주인과도 어쨌든 인연이 좀 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단순히 정말 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 저지른 건가요? 자, 이 A 씨 같은 경우 그 지금 뭐 이 해당 고시원에 어떤 기사에서는 9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네. 기사에서는 14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그런 증언에 의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시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시원 주인도 챙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세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그리고 뭐 겨울에는 이제 방에 따뜻하게 불이 들어오는지를 직접 챙길 정도로 그렇게 살뜰하게 봐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주를 갖다 살해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는 74살 된 그런 노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범인을 저지른 사람이 30대 후반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발견된 상태를 보면은 양손이 결박돼 있는 상태에서 목이 졸린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있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범인 A 씨 혐의를 인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히 취재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결국 구속이 됐다고 하죠. 경찰은 네. 용의자에 대한 혐의를 기존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을 했다고요. 예, 이건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살인을 한 동기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한 살만한 일이 없었어요. 관계도 상당히 돈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고시원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돈이 필요했던 그런 A 씨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지금 통장에다가 도장까지 챙겼어요. 그리고 카드도 챙겨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이렇게 미동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거 보면은 일정한 계획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성 때문에 강도 살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인데 일단 돈을 훔쳐갔고 또 계획성이 있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양형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살인하고 강도 살인만 해도 형량에 있어서 꽤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려진 형량에 있어서는 뭐 비슷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양형 인자가 고려되다 보면은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강도 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강도 살인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강도가 사람을 살해할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이제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들리는 얘기에 좀 의하면요. 고시원 주인이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이 용의자의 딱 한 사정을 알고 월세도 좀 깎아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이지만 장기 투숙객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고시원 주인이 좀 신경을 쓰던 네. 손님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깎아준다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직업이 없어서 사실상 오랫동안 투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건물주가 원래 그렇게 각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투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배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 투숙객들이 많아요. 기본이 6년, 뭐 9년 뭐 이렇게씩 투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서비스가 나쁘다라고 했다면 아무리 뭐 돈이 저렴하다고 해도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겨울에도 난방을 유독 잘 넣어주는 분이다라는 고시원 또 다른 투숙객의 말이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주변 이웃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주인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의 성품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변 이웃들을 탐문해 본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이 평소에 막 심하게 다투거나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어떤 행위를 일방적으로 누군가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닌 걸로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하 1층에 열쇠를 반납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CCTV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제 주인이 당한 그런 상황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건데 주인이 74살 노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반항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살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래서 이제 고시원 같은 곳은 대부분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어르신처럼 이렇게 좀 기력이 그렇게 있지 못한 그런 분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시원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뭐 다른 주인이 있다 그래도 이 고시원에 총무 정도만 두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고시원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 좀 짚어볼게요. 지난 5월 고시원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대문 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검거된 범죄자를 이렇게 특정을 해서 구속을 시킨 그런 상황인데요. A 씨가 지난 1일이었어요. 지난 1일 오전 3시 13분께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 이웃인 6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상황입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도주를 했는데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고요. 피해자가 인근 병원에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뭐 범행 동기를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고시원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고시원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려졌나요? 지금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혐의 30대 여성 A 씨가 긴급 네. 체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A 씨는 그 전날 체포 전날 정오께에 동작구 노량진동 한 고시원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의 앞쪽 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진술하기를 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을 했답니다. 피해자는 목 뒤쪽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고 A 씨와 피해자 모두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시원이요. 워낙 좁은 공간에 방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예. 조용하게 지내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소음에도 좀 예민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기는 하잖아요. 예,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30대에 준비하던 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뭐 특별히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더 절박한 그런 상황들에 네.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B 씨하고 가벼운 그런 마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공부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소음이 들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격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B 씨,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B 씨 같은 경우가 A 씨와 계속 소음 관계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날 이제 고시원의 부엌으로 향하는데 방문을 세게 닫은 모양이에요.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이제 결국은 이런 범죄를 갖다 저지르게 됐다는 것인데요. 왼쪽 목 부분에 8cm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방어은이라고 하죠. 칼날을 막으면서 생기는 그런 오른쪽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A 씨는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해 왔었고 그리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자기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의 실형이 선고가 됐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를 갖다가 자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방청석에 있던 A 씨의 어머니가 네. 나중에 이게 사실인지 좀 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판부에 호소를 했고 그런데 재판부가 뭐 항소심에 가서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법은 냉정하고 먼저 이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B 씨가 과연 평상시에 또 얼마나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행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1억 원을 갖다 요구했던 것도 사실
좀 과한 부분을 갖다 합의금으로 요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상해에 대해서 대개 합의금이 이 정도까지 요구가 되는 상황인가요?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뭐 전치 몇 주라면은 뭐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피해의 정도라던가 그 당시에 느꼈을 뭐 공포, 정신적인 피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정말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예.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더 크게 다치실 수도 있고 더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이 소음으로 인해서 참 고시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평론가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주거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시원들 제대로 고시원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쳐도 고시원에 딱 걸맞는 그런 소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웃의 소음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개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류가 한 3부류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그 금전적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제 임시적으로 그런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실 때 주거를 갖다 정해 놓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뭐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거나 공사판들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그럼 임시 주거지로서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를 씁니다. 여기는 이제 보증금 같은 게 필요 없고 월세를 한두 달 정도 뭐 더 먼저 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 특정한 시기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혼자 떨어져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고시원이라는 이름도 처음에 붙었던 거거든요. 애초에 뭐 원래 목적이 수험생들에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고시원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음에 그리고 또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필요한 그런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바로 이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고시원에서 소음 때문에 아주 위험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형사합의 11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7일에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이렇게 결정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2019년 3월 3일에 오후 1시쯤 서울 마포구 한 고시원에서 중국적 B 씨를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소음 때문이었어요. 방을 옮겨달라고 계속 그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요청들의 이유가 네. 자기한테 뭔가 이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옆방 사람이 이런 그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갖다 계속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치달아 갔던 것인데요. 네. 근데 이 A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 6월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네. 2018년 3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뭐 상해만 가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살인 미수 혐의를 따져 묻게 됐던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또 전과가 있던 남성이 고시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잠깐 동안 이렇게 기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결국은 이런 우발적인 그런 치열한 갈등들이 벌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달 26일 새벽 4시 35분경에 성동구 소재 한 고시원 건물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 때문에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한 얘기입니다. 지금 당시에 그 체포될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범죄 행위가 바뀌어졌죠. 이때도 역시 아주 사소한 그런 그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범행 전날에 본인의 방 출입 열쇠 문제로 고시원 총무하고 싸웠어요. 그럴 때 이웃이 총무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앙심을 품고 그다음에 미리 자기가 전자발찌를 끄는 전단기를 준비해 놨던 것으로 이제 그 앙심을 품었던 이웃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정말 그 너무나 그 고시원이 범죄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쉽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고시원인데 그 고시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총무, 뭐 주인 요 정도 한두 명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이런 범죄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총무나 주인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범죄를 벌이게 될 때는 뭐 속수무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고시원은 뭐 시건 장치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건장한 남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쉽게 이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범죄의 사각지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범죄 정도가 있다 보니 보호관찰 대상이었을 텐데 너무 강력한 사건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뭐 재판부에서 심신미약 주장했다면서요. 아,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이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리가 ADHD라고 하고 있는 거 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중 못 해갖고 자꾸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행동하는 거 그 장애였대요. 이게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될까? 안 되죠. 글쎄요. 저는 ADHD 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결정되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친구랑 놀다가 뭐 잘못 그 실수를 해가지고 다치게 한 정도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기를 휘두를 때까지는 아주 계획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다는 측면에서 참 죽일 의도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런 주장 굉장히 좀 오히려 자신의 형량을 이렇게 더 크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재판부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조적이고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요.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고시원에서 뭐 고시원이 아닐지라도 요즘 이웃 간의 갈등 상황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력 범죄로까지 이루어져서 좀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좀 안전한 이웃 간의 환경이 구축되려면 평론가님 어떤 점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고시원의 환경 자체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시원 민간이 그냥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고시원과 같은 주거 환경은 완전히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경제적 그런 그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고시원 같은 주거 환경을 아직까지 냅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요. 반지하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배려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바로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첫째로 고시원과 또 인근 기동대 같은 데가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그 네트워크가 맺어져 있어서 강력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노출됐을 때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범죄자들의 관리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강력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 앞부분에는 그야말로 좀 그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뒤에 소개해드린 그런 사례들은 대부분 전자 발찌를 차고 있다든가 하는 이전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범죄였거든요. 그렇죠. 이 범죄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잘 보호 관찰하는 그런 주체들이 좀 그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네. 그런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